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유튜브까지 투잡을 뛰게 된 점검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점검 스튜디오를 재오픈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고는 있지만 지금 업무상 시간이 너무 없어서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돌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어떤 그런 신선한 프레시한 채널이 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각종 리뷰에 게임을 리뷰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심심하실 때 들어오셔서 좋아요나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가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다뤄서 지루하니까 오늘 알아볼 코인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라이, 리플 그 리플 아니고요. 말 자체가 그냥 리플입니다. 리플 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플이 뭔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죠.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를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가상화폐가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빠른 이체 및 금융거래를 위해 만들어낸 송금 시스템인 리플과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리플 코인으로 나뉘는데 그 리플 코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리플 코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금하는 메커니즘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먼저 가상으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상으로만 주고받고 실제 실물이 이동하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2일에서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0일 사이에 물리적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실제적인 금융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금해서 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내가 만약에 1만원을 송금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B은행에서 1만원을 바로 출금해서 사용을 했죠. 그렇게 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일단은 이체를 했다는 정보만 넘겨줍니다. 데이터만 넘겨주고 이것에 대해서 전표를 확인을 하겠죠. 그럼 오케이. B은행에 정곰이라는 사람에게 만원이 들어왔습니다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곰은 그 만원을 뺏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B은행은 아직 A은행으로부터 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B은행은 자기 돈을 먼저 정곰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틀에서 10일 사이에 그 공백기를 지나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종국적으로 1만원이 이체가 되게 됩니다. 실제적인 실물이요. 그렇게 되면 그 공백기간, 내가 돈을 뺏은 그 타이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그 틈 사이가 이제 이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1만원을 가져간 사람이 저뿐일까요? 저를 위시한 B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체 후에 돈을 뺏어 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금액만큼 은행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그런 부담을 안고 돈을 서로 거래하고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리플코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금융의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이 리플코인은 자신의 프로토콜과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송금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플이라는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 리플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총 1천억 개의 리플코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1천억 개가 사실상 너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장에 풀렸을 때 이 값은 굉장히 미미했죠. 0.006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굴려가는 이 리플코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리플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사용하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그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의 차별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과연 이 비트코인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 개수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이 완료가 되면 2100만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 중 하나의 비트코인을 1000만 개까지 쪼개서 팔 수가 있습니다. 1000만 개까지 쪼개서 팔 수 있기 때문에 2100만 곱하기 1000만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리플코인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수량이 적죠. 아직 각광받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달리 채굴의 개념이 없습니다. 채굴의 개념이 없어서 뭔가 더 생산되거나 그렇게 그 생산되는 걸 통해서 어떤 통화량의 유동성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처럼 뭔가 확 시작되고 나서 누군가 관리하는 주체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굴러가는 화폐와는 좀 다릅니다. 특정 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중국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가격이 좀 널뛰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에 의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장에 풀려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치가 시장에 의해 조절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체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가 물량을 풀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리또 속이라는 말이 있죠. 리플에게 또 속았어 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 어떤 그들이 한 말을 뒤집는 케이스도 조금은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한국 돈에서 브라질화로 돈을 해외화로 바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은행 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은행으로 금액이 한국 돈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리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되죠. 사용하는 사용자도 편리하게 되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은행권들도 이 리플 시스템, 이 리플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자화폐를 통해서 서로 송금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 시스템 자체는 비트코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 누군가에게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어떤 데이터량과 정보량이 꽤나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게 제 것이 됐어라고 도장에 꽝 찍히는 시간까지 3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난 지금 어디 코빗이든 올인원이든 어디에서 하든 거래를 했을 때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전 절차를 그런 어떤 판매소, 거래소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송금이 되고 그 예금의 계좌로 거치되는 그런 상황들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금 유동의 불안정성을 거래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불편함 없이 사용은 하고 있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서로 송금을 해준다면 이것이 시간이 꽤나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간의 외상을 줄여 자금의 불안정성을 줄여서 좀 더 원활하게 금융을 흐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화폐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리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전혀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상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상화폐를 철저히 한번 까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사실상 투기의 용도가 큽니다. 그 안정성이나 편의성은 옛말이 됐죠.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것은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사용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리플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값도 매우 싼 편이죠. 리플코인의 경우는 대부분 소수점 아래까지는 쪼개서 사고 팔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소 같은 곳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쪼개서 사고 팔기도 하죠.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수점 아래 1000만 단위까지 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뭔가 좀 유동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1천억 개로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이런 금융 원리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근본유제입니다. 근본유제라고 하면 금을 절대적 재화로 해서 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서를 발행해 준 것이 바로 달러화인데, 이렇게 제한을 둬서 달러화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죠. 그 통화의 수량을 정해진 수량대로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는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근본이제를 최근에 와서는 미국도 쌩까고 있고, 필요한 만큼 달러를 편했다가 없앴다가 하면서 통화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이제를 채택하는 것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탈근본이제를 했을 때 세계 경제가 요동쳤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제한된 재화를 기준으로 뭔가 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좀 기준치에 의해서 안정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론해 봤을 때 이 리플 코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고요. 현재 리플코인의 가격 어떻죠? 200원을 유지하던 리플코인이 갑자기 400원이 됐다가 다시 200원이 된 시기가 꽤 길었죠.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가요? 3달러에서 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미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가치도 역시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전자화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은행 관계자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니까 리플이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이 되거나 제3의 화폐로 선택이 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혹시 몰라 몇 개 사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느끼는 점은 전자화폐는 전부 다 가상의 재화로 느껴져서 그 기반이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여기에 과도하게 투자하게 되면 주식이나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전자화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제재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화폐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많이들 거래하고 있어서 만일 거래소를 일시에 제재하거나 거래를 중지시키면 물리적인 재화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 보면 모두 잃어버리는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는 어렵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제재 조치를 걸게 되면 가격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쉽게 오른다고 쉽게 샀다간 쉽게 떨어지는 가상화폐의 가격에 멘탈이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가상화폐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에 모든 걸 거시길 바랍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서도 일주일에 3-4개 정도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점검처럼요.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